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실 아주 특별한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성금 씨, 안녕하세요. 네, 사랑이 비처럼 내려 주말엘라가 되고 싶은데 남자가 없고 그렇다고 쇼핑을 폭풍처럼 하고 싶은데 돈도 없는 주말엘라 랭킹녀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성금 씨랑 지금 방송을 저희가 쭉 함께 하고 있는데 다 없대요. 뭐가 있나요, 도대체 성금 씨? 미모만 있어요. 미모. 네. 네. 자, 어쨌든 성금 씨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박정호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소비를 위한 경제교육을 하는 회사 에듀머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자, 오늘은 저희가 시작 때 성금 씨가 약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불쾌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알찬 내용을 또 저희가 전해드릴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시간 이제 가계부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계정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쓰는 이제 항목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누면은 이제 매달 이제 돈을 쓰는 이제 고정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렇게 돈을 쓰는 이제 변동 지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고정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식비나 외식비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달달이 관리비? 꼭 네. 쓰는 그런 지출들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 지출은 뭐 경조사비라든가 뭐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보험료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끔 나가는 이제 변동 지출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먼저 고정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 지출. 자, 오늘 고정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말씀하셨듯이 고정 지출 매달 나가는 돈인데 그것도 뭐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나요? 네, 고정 지출은 이제 다시 그 안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월 일회성 지출입니다. 월 일회성 지출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자동이체로 나가는 항목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는데요. 네. 뭐 관리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뭐 통신비라든가 뭐 이러한 항목들이 있는데 뭐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 뭐 자동이체로 내기도 하고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월 일회성 지출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은 가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이러한 지출들을 한 번쯤은 꼭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비라든가 뭐 대출이자 보험료, 교육비 뭐 이러한 항목들이 다 이제 월 일회성 지출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항목들이 이제 대충 따져봐도 웬만한 가정은 이제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를 맞아요. 이제 따로 이제 계산해서 이제 알아놔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300만 원을 버는데 네. 300만 원 버니까 300만 원에서 맞춰서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쓰는 것과 네. 그게 아니라 이러한 월 일회성 지출을 따로 따져봤더니 이 지출만 한 130만 원 되더라. 그렇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든 130만 원을 빼고 170만 원 안에서 그 안에서 맞춰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집하고 네. 아무래도 평소에 지출에 대한 태도가 그렇겠죠. 300만 원과 170만 원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수시 지출인데요. 네네. 수시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식비라든가 외식비라든가 교통비, 용돈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그때 수시로 이제 나가는 지출들인데요. 네. 뭐 이러한 지출들은 이제 그때 쓰다 보니까 사실 뭐 여기서도 이제 돈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새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고정 지출을 관리하실 때 이러한 월 일회성 지출과 이 수시 지출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이제 나눠서 한번 관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본부장님, 네. 제가 고민하고 있던 걸 본부장님이 오늘 딱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고민하시는데요? 제가 여태까지는 수시 지출밖에 없었어요. 수시 지출? 네, 그러니까 고정 지출이 몇 안 됐는데 엄마가 너 집 나가서 혼자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은 집에 있는 공과금을 네가 내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알겠다고 공과금이 얼마 나오겠어 하고 나서 제가 공과금을 내고 있는데 무시 못하죠. 나가 사는 게 낫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에요, 제가. 저도 그렇군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나가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도.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고정 지출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 네. 대충 고정 지출은 뭐 따로따로니까 네. 제가 내는 게 있고 또 같이 집에서 살면서 따로따로요. 왜냐면은 이제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서 내고 그 외의 것은 이제 고정 지출 제가 내는데 저만이 내는 고정 지출비도 한 150만 원 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뭐 꼼꼼하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고정 지출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저는 고정 지출이 변해요, 늘.
고정 지출이 그것도- 변해. 그게 네. 변동 지출 아닐까요? 아니에요. 고정 지출도 매달 조금씩 다르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왜냐하면 수도 통신료 있나요? 같은 경우는 매달 나가지만 내가 썼던 통신량에 따라서 맞아요.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네. 이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지출 금액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 그렇죠. 이 고정 지출을 파악할 때 가장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집 생활비는 뭐 얼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뭐 100만 원밖에 안 쓴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그냥 단정 짓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음속 회계장부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내가 머릿속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계산하는 지출하고 네. 실제로 이제 기록을 통해서 파악한 지출하고는 아무래도 그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통신비가 얼마십니까? 뭐 네. 이런 질문을 하면은 보통 그냥 핸드폰 요금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뭐 5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네. 뭐 이렇게 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지 하지만 이제 않은데. 통신비에는 예, 그 인터넷 휴대폰 요금 말고도 네. 그렇죠. 인터넷이라든가 유선전화라든가 케이블 TV라든가 뭐 이러한 항목들까지 이제 더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통신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생각보다 이제 많은 지출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대충 얼마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얼마를 쓰고 있는지 하나하나 한 번쯤은 예, 기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이제 가계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요 준마렐라에서 원래 제가 가계부를 안 썼었어요. 네네네. 근데 준마렐라에서 하도 가계부를 써야 된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네. 아니 그러면 혹시 아직까지도 혹시나 가계부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네, 뭐 가계부를 쓰지 않더라도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이제 통장에서 뭐 자동이체로 나가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요. 우선은 이 부분들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카드를 이제 주로 쓰시는 경우라고 하면은 뭐 신용카드나 이제 체크카드 이제 그 명세서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예, 우리 집에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 각각의 이제 내역별 항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장에서 이제 자동이체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통장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일단은 최소한의 그런 지출들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쓰는 지출들도 이제 물론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식비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집이 식비를 얼마를 쓰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잘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일주일에 보통 이제 뭐 식비라고 하면은 마트에서 이제 장을 보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예, 일주일에 뭐 장보러 몇 번을 가시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러 간다. 근데 한 번 장 볼 때 우리 집은 평균 한 10만 원 정도 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10만 원씩 일주일에 한 번 네 번이자 쓰는 한 달이면은 네. 그럼 한 달 식비는 40만 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한 번 구매할 때 평균 구매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출이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러프하게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이렇게 체킹을 해놓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뭐 10,000원, 2만 원을 아끼고자 파악을 한다라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흐름을 파악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계정별로 어디에 어느 항목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고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성금 씨는 아까 지금 공과금은 성금 씨가 내신다고 했는데 네네네. 자동이체로 하시나요? 그거? 저는 주로 자동이체로 하는데요. 아, 그게 좋아요. 사실 자동이체도 잘 못 믿어가지고요. 왜요? 예? 왜요? 괜히 더 빠져나가고 막 그럴 수 이럴까봐.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일부러 손수. 근데 계좌이체도 저는 좋은 게요. 네네. 그 자동이체를 해버리면 언제 얼마가 나간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 손으로 마우스 하나하나 숫자를 찍을 때마다 아 얼마구나 이 계산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안 좋은 게 좀 바쁘면 연체 붙습니다. 아니, 맞아요. 그렇죠. 연체 통장에 붙으면 잔고가를 돈 무지 아깝습니다. 많아야 된다는 그렇죠. 사실. 네.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일단 고정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1번 가정에서 네. 이 고정 지출 중에서 돈이 새 나가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한번 알아봐 볼까요? 잠깐만. 일반 가정에서 고정 지출 고정 지출에 중에서? 돈이 새 나가는 건 네. 일단 연체료. 연체료. 연체 만약에 연체료도 고정 지출인가요? 그 연체가 되잖아요. 매달 나가는 것에 돈을 못 내면 돈에서 연체가 미적분 그러니까 네. 수수료. 전 대출. 쓰는 곳이 있을까? 대출. 아, 대출 그렇죠. 뭐가 아니, 정답을 한번 말씀. 네. 정답을 아니더라도 뭐가 뭐 있어요? 집집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실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쉽게 많이 간과하는 분이 이제 주거관리비 부분입니다. 사실 뭐 이제 관리비 하면 이제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가스요금 뭐 이러한 항목들 이제 공과금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는데요. 그냥 매달 이제 쓰는 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크게 이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이게 누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특히나 이제 요즘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틀어놓고 이제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그냥 조금만 이제 신경 써서, 그러니까 같은 평수인데 뭐 여름을 제외하고도 그냥 뭐 봄, 가을에도 보면은 같은 평수인데도 어떤 집은 한 1, 2만 원대로 나오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집은 이렇게 10만 원 가까이 그렇죠.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누진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뭐 조금만 신경 쓰면은 예를 들어서 안 쓰는 거 코드를 빼놓는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사소한 노력으로도 이렇게 아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달에 뭐 이렇게 5, 6만 원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또 60만 원이거든요. 큰 돈 되네요. 사실 전기요금만 조금 이제 신경을 써도 여름에 휴가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또 들어보니까 또 플러그를 왜 안 뽑고 나왔나 이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진짜 새 나간 돈이 사실 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저희 집은요. 네. 그 제가 공과금을 낸 이후부터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막상 돈을 내니까 빚을 못 보고 사신대요. 다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샤워를 여름엔 2번, 3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이제 욕실 앞에 가서 샤워하는 거예요? 아니 불을 왜 켜고 해? 아 불 끄세요. 그렇죠. 아 설거지는 하루에 한 번만 하라고요.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야, 우리 성금 씨가 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근데 알뜰해요. 그렇죠. 성금 씨 아주 알뜰해요, 보면. 멋진 자, 주말이라고 그럼 될 수 있을 여기서 것 한번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 고정 지출 비용은 과연 얼마가 되는지 서로 얼마큼이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고정 지출이 좀 부담이 갖고 또 어떤 고정 지출이 좀 싫은지 한번 서진 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요 일단 뭐 고정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은데 가장 많이 나가는 고정 지출하면 저는 외식비인 외식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네. 둘밖에 없으니까 에이 뭐 나가서 사 먹자 이게 이런 얘기 많이 해먹는 하거든요. 것보다 둘이 있을 때는 사 먹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희는 외식비는 그랬거든요. 수시 지출 아닌가요? 아니죠. 외식비도 매달 나가는 매달 나가면 고정비죠. 고정비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여기서 이제 그 고정 지출과 이제 변동 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고정 지출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매달 쓰는 그렇죠. 항목이다라고 해서 이제 고정 지출이거든요. 네. 그러면 외식비 일단 서진 씨는? 그렇죠. 외식비가 좀 가장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제일로 조금 부담스러운 게 그 자동차 주유비. 주유비랑 저는 솔직히 담배값이 너무 아까워요. 끊으세요. 그렇죠. 그것도 고정으로 나가니까. 그것도 고정으로 나가니까. 얼마든지 그렇죠? 줄일 수 있는 고정 그러니까. 지출. 그리고 제일 싫은 건 은행 이자. 이놈의 이자는 줄지는 않고 늘기만 합니다. 그렇죠? 성금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보험료요. 보험료? 예, 요즘에 보험료들이 단가가 많이 세졌어요. 왜냐면 이게 상품이 좋다 보니까. 그 저희 엄마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설계사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험회사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엄마가 저 몰래 또 드셨어요? 20만 원짜리 보험을 또 드셨더라고요. 그래놓고 떡하니 성금아 계좌번호가 뭐니?라고 물어보시면서 그걸로 20만 원씩 꼭 어머니께서 빠져나가는데. 이번 연도 보험왕 한번 하시려고 성금 씨를 계속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자, 우리 본부장님은 고정 지출에서 어떤 게 제일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월세예요. 월세. 그러니까 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전세를 찾았는데 전셋집이 없더라고요. 전세 대란이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월세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네. 매달 안 내던 걸 또 그렇죠, 내다 그렇죠. 보니까 너무 특히나 아깝죠. 부담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분이 결혼하면 전세로 갈 수 있잖아요. 성금 씨 또 전세가 방송을 하면서 작업을. 저 이러다가 이 네. 방송 중에 이 손 한번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끼리 이제 부담되는 알아봤는데 고정 지출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네. 알아봤는데 성문 씨 어떤가요? 그래서 그래서 성문 씨가 제가 또 주말에는 랭킹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아까운 고정 지출 비용과 그 이유는? 자, 뭘까요? 자, 저희가 말씀드렸던 랭킹이 들어있을까요? 저희가 말한 것 중에 있나요? 저는 있어요, 외식비. 있어요. 네. 저는 뭐 주유비. 월세, 네, 주유비, 있어요. 담배값. 있어요. 자, 발표해 주시죠. 자, 4위부터 자, 한번 가볼까요? 4위 가겠습니다. 4위! 식비! 먹고 나면 허무하다. 그러니까 서진 씨 같은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일단 잘 먹었는데 그게 그렇죠. 한 달 동안 모이면 외식비도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더 쓰린 거는요, 이 집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맛있게 먹습니다. 먹고 나서 계산하려고 했더니 올라 있어요, 가격이. 야, 이거 고정 지출 배신감 비용에 들죠. 대해서 좀 배신감 맞은 것도 같고, 먹고 나선 늘 항상 다음부터는 집에서 해 먹자. 이런 말 하지만 그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 허무의 뜻을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맨 마지막 달에 뭐 카드값이든 뭐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얼마 썼나 알잖아요. 도대체 어디다 썼지? 이 식비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디다 썼지 이거. 뭐가 남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살들밖에 네. 안 나요. 그렇죠. 자, 그럼 3위 가도록 3위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3위! 따단. 각종
각종 통신비, 전화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디 통신비. 이렇게 나간 거야? 요즘은 이거 정액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나 해서 정액제 조금 높은 금액을 해놓으면 사실 핸드폰 요금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핸드폰 비용, 구매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또 그만큼 통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꼬박꼬박 그렇죠. 그 비용이 나가니까. 자, 뭐, 2위 많이 가볼까, 아팠- 2위? 네, 2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따단. 관리비 쓸데없이 많이 나올 때 이거 진짜 저 할 말 많아요. 저희 관리비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엘리베이터를 한 10번씩 타야 돼요. 저 16층 살거든요. 네. 내려갈 땐 걸어 내려가요. 근데 그 2층 사시는 분이 자꾸 엘리베이터 타시더라고요.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제가 내려가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관리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렇죠? 응. 자, 모두가 공감하는 가장 아까운 고정지출 비용. 네. 바로 대망의 1위입니다. 네. 1위! 따단. 교통비, 기름값도, 대중교통 요금도 부담스러워요! 아, 맞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교통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아니, 버스비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지하철 그렇죠. 요금도 지하철 올랐고요. 요금. 시간도 멀리 가면 그렇죠, 또 그렇죠. 그것도 뭐 몇천 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버스를 탔는데 왜 버스를 그 다음에 안 찍고 내리면 2배로 부과되잖아요. 그 다음 찍을 때. 그렇죠. 근데 딱 찍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잘못 계산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아가씨 잔말 말고 타세요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기사님이. 그래서 한번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네. 본부장님, 이제 고정지출을 줄여야 한다 쪽으로 네. 기울었어요. 그렇다면 고정지출을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이렇게 우리 집 가계부가 팍팍하고 이런 게 이제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네. 사실 이제 물가가 올랐다라기보다는 돈 쓰는 항목 자체가 늘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전에 이제 부담스럽다라고는 항목들도 이제 사실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관리비나 이러한 부분들도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1, 2만 원이면 됐던 게 그렇죠. 사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는 우리 집 가전제품 수가 늘어서 그렇죠, 그런 그럴 수 경우가 있죠. 굉장히 많고요. 통신비만 하더라도 과거에 마찬가지로 1, 2만 원이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통신비가 휴대폰 가족별로 쓰고 뭐 인터넷에 케이블 TV에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 각 항목별로 어떻게 보면 그냥 몇만 원씩 이제 늘어난 게 네. 합쳐놓고 보니까 굉장히 커져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항목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사실 각 항목별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 원, 2만 원만 조금씩 10%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비를 뭐 40만 원 쓰던 거를 뭐 절반 20만 원으로 이렇게 줄일 수는 없지만 그렇죠. 항목별로 조금씩만 줄인다라고 하면은 또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이 크다라는 거는 사실 그만큼 내가 한 달 한 달 더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소득에 대한 압박이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고정 지출을 평상시에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소득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할 테고 혹시나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소득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경우 또 자칫 잘못하면은 파산하고 막 이러는 경우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을 위해서 이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팁 같은 게 좀 없을까 싶습니다. 근데 고정 지출을 위해서 줄여봤자 얼마나 주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분명히 어떤 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돈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100만 원짜리를 사고도 이거 진짜 잘못 샀네 하고 후회하는 지출이 있는가 하면은 네. 아니면 단돈 10만 원짜리인데 이거 진짜 잘 샀다라고 좋아하는 그런 지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목별로 쭉 따져보시고 내가 지출 만족도가 높은 뭐 식비를 먹는 걸 좋아한다라면 식비에 더 쓰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옷 입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뭐 식비를 줄여서 옷 사 입는 데 더 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만족도에 따른 그런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건 좀 늘리고 만족스럽지 않은 건 좀 줄이고. 그렇죠. 쓰고 싶은 거를 다 쓰고 살 수는 네. 없으니까 그렇죠.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해보자라는 근데 거죠. 본부장님, 저는 다 줄일 수 있어요. 다 줄일 수 있는데 왜 식비를 못 줄이겠어요? 네, 이거 많이 드셔야죠. 그 외식비를 그래도 줄일 수 좀 있는 팁을 좀 알려주시면. 외식비 줄일 수 있는 팁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식 같은 경우는 요즘의 가정 같은 경우 과거와 달라진 게 예전에는 외식이 굉장한 또 이벤트였잖아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고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그렇죠. 한 번씩 가끔 데려가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이벤트였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이걸 수시로 하다 그렇죠. 보니까 외식의 생활화. 예, 그렇게 됐죠. 돈은 돈대로 쓰고 만족도는 또 낮아지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한번 횟수를 한번 줄여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대신에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뷔페로 예를 들어서 가나요? 이렇게 뭐 한 달에 4번 가던 거를 뭐 네. 2번으로 간다. 뭐 그러면은 그냥 외식비를 50%로 줄일 게 아니라 금액은 한 20, 30%만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좀
좀 더 좋은 거 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좀 전체적으로 횟수는 줄지만 오히려 이제 질적으로는 더 질 좋은 외식들을 할 수가 있게 그러네요.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평상시 먹고 싶은 거 정해놨다가 한번 뷔페로 가서 싹 먹고 오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또 생각해보면 냉장고 안에도 요리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요즘에는 또 장 보는 패턴도 마트에서 주로 이제 대량 구매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으로 사다 놓고 두부 같은 경우 상해서 버리고 네.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면은 사실 그냥 냉장고 열었다가 머릿속 복잡해서 그냥 다시 또 그냥 닫아버리고 이렇게 뭐 장 보러 가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날을 잡아서 유통기한 지난 그런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네. 어떤 얘기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이렇게 자꾸 사 모으기만 하고 버리질 않다 보니까 집이 자꾸 좁아지거든요. 그렇죠. 평수는 그대로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안 쓰는 것들은 좀 버리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걸 알지만 또 옷 같은 경우 이거 두면 나중에 입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못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2년 동안 내지는 3년 동안 안 쓴 거는 무조건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못 버리시거든요. 역시 결단력, 그리고 또 과감한 이제 두 번째가 선택이 주제별로 네. 예, 정해서 정리를 하시는데요. 한꺼번에 또 대청 살려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방, 이번에는 이렇게 뭐 거실 뭐 베란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이제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용도의 물건들은 이제 하나 정도만 남기는 걸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석이, 믹서기, 녹즙기, 도깨비 방망이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지고 있는데 다 있네요. 네. 예, 그 중에 뭐 자주 쓰는 거 한두 가지만 이렇게 남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오래된 것들 그래서 이제 만일에 버렸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시 살 게 아니라 네. 한 번은 또 없이도 살아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정말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때 사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이제 그 구입을 하실 때 필요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팁들을 쭉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팁 하나 더 주시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절약에 대한 사고 전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약하면은 내가 돈을 안 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뭔가 좀 구질구질하고 궁상 맞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아껴 쓰는 거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절약이 되게 검소한 이미지였는데 네. 요즘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절약해서 남는 돈이 그냥 내가 그 남는 돈은 결국 이제 저축을 하게 될 테고요. 저축한 돈을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나중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약이 돈을 안 쓴다가 아니라 소비를 이제 지연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를 지연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결국 저축 이자까지 붙여서 돈을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비 총액으로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푼돈 지출보다는 좀 더 모아서 제대로 쓰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절약, 그렇죠. 옛날에 이 구두쇠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어처럼 번졌었는데 요새는 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이 절약을 요만큼을 줄이시면은 나중에 저에게 더 값지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늘 나가는 돈 고정 지출도 줄이면 새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준말 엘라의 도전. 도전.